서울 효창동에 위치한 효창공원. 백범 김구가 그가 아끼고 사랑했던 이봉창, 윤봉길 등 6 의사들과 함께 잠들어 있는 곳이다. 2019년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자 백범이 서거한 지 70년이 되는 해. 긴 시간은 망각을 부른다. 하지만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시간이 있듯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바로 백범 김구다. 김구는 황해도 해주 백운방 탑골에서 창암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19살 동학을 접하며 새 사람이 되겠다는 이름 김창수로 치아포 사건 후 감옥에서 김창수에서 거북 구자를 따서 김구로 바꾸었다가 일본의 국적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로 거북구를 아홉구로 개명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는 3번째 물음에도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백범일지에 쓴 그의 말처럼 그의 생애는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으로 일관되었다. 김구는 1919년 3.1운동 후 상해로 망명해 그 후 26년의 시간 동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켜낸다.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1932년 이봉창, 윤봉길 의거를 주도하고 임시정부의 생명을 다시 살려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심에 서게 된다. 그의 불꽃 같은 독립투쟁의 삶의 원동력은 어머니 광낙원 여사였다. 둘째 아들 김씨는 아버지 김구와 할머니 광낙원 여사를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 할머님이 많은 공부를 하시고 유식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저희 할머니께서는 오직 애국청성 때문에 아들이 나라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직접 거기에 따라가서 바가지를 들고 걸식을 하면서 온갖 고역을 당하면서도 감옥에 있는 아들의 뒷바라지를 수년 동안 해주셨고 그 다음에 해외 나가서 혁명할 때도 독립운동 하실 때도 할머님이 따라가서 뒷바라지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상하이 가서 혁명운동 하실 때 워낙 이 혁명운동의 여러 가지가 힘겨웠고 어려웠고 돕는 사람도 없었고 그때 꿋꿋이 끝까지 해방될 때까지 변심치 않고 투쟁했다는 것은 오직 그 할머님의 위대한 정신에 감화를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백범이 고2가 되던 해, 해방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가 바라던 대한민국의 완전한 독립으로 찾아오지 않았다. 38도선으로 분단된 조국. 우리 민족은 영원히 갈릴 것이라는 우려에 38선 넘어 남북협상에 나섰다. 많은 위험을 무릅쓴 담대한 결정이며 행동이었다. 당시 백범을 수행하던 선우진 선생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김구 선생께서 이북에 가서 그 남북 협상에 완전 실패를 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어느 방면이든지 단독 정부를 수립하지 않는 데는 다 같은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백범의 조국과 민족을 위한 노력은 북한의 단독 정권 수립에 의해 결실을 맺지 못했다. (1949년 6월 26일) 일요일, 백범은 육군 소위 안두희에게 4발의 총격을 받았다. 일제의 밀정도 빼앗지 못한 그의 목숨이 동포의 손에 끊긴 것이다. 7월 5일까지 경교장 빈소를 찾은 문상객 수 50만 명. 그 가운데 장계석의 눈물 젖은 조화도, 상해에서 달려온 피치 박사의 울음도 있었다. 백범의 서거는 온 나라를 비통하게 한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국회 보고서 포함 지금까지 이루어진 조사는 친일 청산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 김구를 당시 정부 내 친일 세력이 제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등 3위사와 함께 김구가 묻혀 있는 백범의 마지막 집 효창공원.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과 김구 서거 70년인 2019년. 과연 우리는 친일 세력을 얼마나 척결하였는지, 백범이 그리던 통일된 조국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백범은 이 질문에 무엇라 대답할까?